안녕하세요. 동동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는 취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베트남에는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그리고 굽네치킨 이런 이제 한국에도 있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회사들에 취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 서류 및 자격증 같은 거. 이제 일단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국에는 이제 양식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양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쓰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지원 동기, 그리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것들, 자신의 성격이나 뭐 자신이 이제 이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베트남이잖아요. 보통 베트남어를 모르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베트남어 자격증이 있으면 이게 취업할 때도 좀 더 장점? 그런 걸로 찾아서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어 자격증이 한국에는 이제 뭐 플렉스나 OPIT 그런 게 있지만 베트남에는 호치민 인사대에서 주관해서 보는 그 ABC 시험밖에 없어요. 베트남어 자격증이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A1, A2 이게 초급이에요. 그리고 B1, B2 이게 중급, 그리고 C1, C2 이게 고급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만약 회사들이 이제 베트남어 자격증 같은 거를 이제 내라고 한다면 보통 한 B2, C1 정도를 이제 인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익. 사실 토익은 한국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사실 요즘은 토익보다는 토익 스피킹 아니면 IELTS 그런 걸 많이 딴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토익 점수만으로는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딱히 판가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토익은 그냥 이제 시험 용도지 뭐 회화나 그런 걸 이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이력서에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뭐 토익 스피킹이나 IELTS를 따서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토익 시험을 딸까 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베트남에서 딴 토익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은 솔직히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보통 일하면 이제 엑셀이나 뭐 PPT 그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이게 물론 회사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식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제 회사에 맞는 그 부분 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엑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직업들은 어디서 구할까?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네이버 카페 코트라에 광고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메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게 월드잡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잡에서 지원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월드잡, 이제 월드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는 이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취업 공고가 올라와요. 그럼 이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취업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월드잡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코리아, 잡코리아라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보통 많이 올리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도 간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인 소개. 보통 이제 뭐 한인촌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가끔 이제 취업 관련해서 채용 소식 같은 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 소식 같은 거를 공고보다 더 빨리 들어서 이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헤드헌터라는 게 있어요. 뭐 한국말로 말하면 살짝 직업 소개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헌터가 채용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저와 어떤 기업이 맞을지 보고 그 기업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얻는 그런 경로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근로 조건 및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근무가 주 6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통 일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진짜 평일처럼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8시부터 오후 12시 반 그러니까 점심시간대까지만 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차가 보통 12일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한국 휴일 한 4일 정도 아니면 한국 휴일만큼 더 추가해서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여러 복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 1회 항공권 왕복 지원. 그러니까 이제 연 1회에 한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내에서 직업을 구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숙식 관련해서 뭐 기숙사나 그런 게 따로 지원이 안 돼요. 시 외곽 쪽에 있는 공장 쪽에서 일하면 보통 이제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진짜 기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업에 따라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4대 보험도 드는데요. 4대 보험은 이제 한국 게 아니라 베트남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비자. 취업비자도 회사에서 보통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13월의 월급이라는 게 베트남에는 설날이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더 휴일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관련해서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2020년에 뭐 8개월을 일했는지 9개월을 일했는지 그거에 따라 이제 보너스가 바뀌는 거라서 경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